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어제 MBC는 김건희의 친구 신지연 씨가 공무 자격도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동선이라는 국가 1급 기밀을 알고 혈세를 썼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관용 여권은 물론 비취인가도 없이 일반 민간인이 전용기를 탄 사례는 없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신지연 씨가 행사 기획을 담당했고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간인이 국가 1급 기밀에 접근했어도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만약 신지연 씨가 대통령에게 테러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입니까? 그저 김건희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이 말 한마디로 의전팀, 경호팀 모두 그를 예외로 인정했고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게 없어. 아주 개판이야. 그리고 신지연 씨가 행사 기획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신지연 씨의 이력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업 자생 한방병원의 계열사 자생 바이오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 신준식 씨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2,500억대 부자입니다. 병원보다는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여간 주식회사 자생의 주요 주주 지분율 현황을 보면 신지연 씨가 10%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연 씨는 최소 몇백억대 자산가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서 행사 기획한 걸 평가하는 사람이고 컨펌이나 할 사람이지 기획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들이 설득력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으로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의 일정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게 뭐야?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자, 민간인 신분인 것은 맞다. 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에 속한다. 이 A씨는, 이 신지연 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아니, 관용 여건도 없었다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든 행정적 절차를 지켰다고 하네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오랜 인연을 통해서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엄청나게 친해서 김건희의 그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느낌 알지? 뭐 이런 거죠.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데다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에게 혈세가 들어갔지만 그는 그 혈세를 돈을 받지 않아서 문제될 게 없다. 그냥 뭡니까? 자, 이렇게 모순된 해명을 내놓은 것을 보면 뭔가 있다는 거죠. 신지연을 통해서 뭔가 많은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입니다. 이원모는 윤석열의 검찰 부하였죠. 자,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 추천은 이원모가 하고 인사 검증은 한동훈이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동훈만큼이나 이 이원모에 대한 그들의 신뢰, 윤석열과 김건희의 신뢰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러난 신지연이라는 인물은 이원모와 김건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김건희의 사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까운 사이니까 결국 김건희는 신지연을 통해서 인사 추천에 개입하고 한동훈을 통해서 인사 검증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심각한 국기문란에 해당되고 실제로는 김건희의 비선 라인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명도 모순되고 어색했던 거죠. 따라서 일부 언론, MBC, 경향, 또 한겨레, 또 뉴스타파, 그리고 열린공감TV 이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신지연 씨를 크게 주목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정곡을 찔렸으니 저들이 쓰는 수법이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곧 여기에서 시선을 돌릴 만한 사건이 터질 예정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최순실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뒷문으로 몰래 다녔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은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러니 비선이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얘네들이 숨지를 않아. 당당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우리를 잡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지율 의미 없어요.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니들은 어떡할 거야, 이 소리죠. 이러한 배째라식의 국정 운영에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 끓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힘당에서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을 나눠줘야 하는데 죄다 검찰부와 연수원 동기 친구 지인한테만 주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희룡처럼 비굴하게 윤석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갈 수도 없고, 이미 장제원과 권선동이라는 윤핵관 자리는 찼습니다. 여기에 경제는 제2의 IMF 초기로 진입하고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이 폭락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준석 징계로 이직남들이 대부분 윤석열을 떠났습니다. 국힘 계열의 커뮤니티에서도 주식 게시판에서도 모두 윤석열을 씹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의 배돼지가 째질 날이 멀지 않았다.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쿠데타로 지탄을 받고 있죠. 그가 내놓은 해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됩니다. 밥상은 우리가 차릴 테니 당원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개파의 영향을 받아 투표해서 개파성이 없는 개혁적인 의원들을 컷오프시키는 중앙위원들을 말합니다. 자, 지금의 대원칙은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다. 식사에 비유하자면 당원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우상호는 골고루 드셔야죠. 싫어하는 반찬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반찬을 내가 결정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억지로 싫어하는 반찬을 먹어야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편식이 걱정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번 식사에서는 이 반찬을 먹고 싶고 다음 식사 때는 다른 반찬 먹을게. 그런데 그걸 네가 왜 결정하냐, 이거예요. 게다가 우상호는 각종 인터뷰에서 계속 비겁한 모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전준위에서 한 것이다. 그것은 비대위원들의 결정을 내가 존중한 것뿐이다. 난 사회만 본 것이다. 쥐가 한 표 던져놓고 4대2로 의결시켜놓고는 사회만 봤다고 말하는 우상호,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상호는 계속 뒤로 숨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반찬만 즐비하고 저렇게 셰프는 무책임한 한데 어떻게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상호가 오늘 비공개 당무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로 논의했던 권역별 투표 제도는 오늘 오전 비대위에서 스스로 철회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그 100% 중앙이 적용하는 그것은 그대로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수박들을 최고위원 만들겠다는 것은 포기했지만 개파성 없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최고위원들을 탈락시키겠다, 컷오프 시키겠다는 구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상호답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 더 이상 혓바닥 굴리지 말고 내가 맛있게 먹는 게 최우선이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 가져와. 중앙이 100%로 해서 쥐들이 반찬 차리는 거, 그것까지 철회. 아니면 밥상이 엎어질 거야. 마치겠습니다.